안녕하세요.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 우아해입니다.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이태엽이고요. 이번에 저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아이들의 학습 관련한 책을 냈습니다. 바로 이제 공부하는 뇌, 성장하는 마음이라는 책인데 저를 포함해서 8명의 소아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이 모여서 공부가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좀 고민하는 집중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손승현 선생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손승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손승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문정동에서 괜찮아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원장을 하고 있고요. 두 아들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다시금 반갑습니다. 이번에 집중력 관련해서 좀 책을 쓰게 되셨는데요.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사실은 진료실에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많은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학습에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어떻게 하면 아이가 자기 능력을 부족함 없이 잘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를 하시는데 시간에 쫓기고 제대로 설명을 못 해드리는 느낌이라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책으로나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보람도 차고 그런 기분이죠. 근데 주의력이란 말이 또 있고 이제 집중력이란 말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뭐 주의력, 집중력을 구분해서 잘 쓰지는 않죠. 근데 이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굳이 둘을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라면은 주의력이 보다 상위의 개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에 보다 확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한다라면은 집중력은 주의력보다 살짝 하위 개념이죠. 보다 선택적인 주의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거르는 능력, 이런 것을 집중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을 텐데 이런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학습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좀 이제 엄마가 많이 지치시죠. 아이가 엄마 말을 이제 한 번에 탁 잘 받아들이려면은 정신을 잘 차리고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는데 주의력이 떨어지면 2번, 3번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큰 소리가 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선택적인 주의력이 딱 켜져가지고 눈앞에 있는 책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방방송에 신경 써요. 옆에 있는 애가 부시럭거리면 꼭 참견하고 싶고 글에만 신경 써야 되는데 옆에 있는 이제 위인 얼굴에 꼭 코수염 그리고 싶고 이런 식으로 주의가 분산이 되니까 학습의 효율이 당연히 떨어지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회성과도 주의력이 되게 관련이 있거든요. 긴 문장 속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거랑 여럿이서 말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 내 정신을 기울이는 거랑 이런 게 다 주의력이랑 관련이 있는데 주의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눈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대화의 맥이나 미묘하게 숨어있는 뉘앙스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고생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을 보면 좀 기억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왜 그런 걸까요? 여기서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인 작업기억력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작업기억력이라는 게 한 가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탁 유지하고 그걸 활용하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기억력이랑 되게 관련이 높아요. 이게 단기 기억력에서 장기 기억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고요. 주의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작업 기억력이 흔들리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이렇게 정보가 길어지면 앞에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그러거든요. 작업 기억력의 장점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이제 조합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거나 기억하기 쉽게 정보를 바꾸는데 수동적으로 이렇게 작업 기억력을 활용하지 않고 멍하니 듣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기억에 남지가 잘 않거든요. 지하철을 타면서 지하철 안내방송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중간에 뭐라고 말하는지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집중하지 않고 들어서 그렇게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주의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뭐 좀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 야단쳐 가면서 뒤에서 지키고 서 있으면 좀 되는 건지 이제 좀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혹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뒤에서 지키고 서 있으면 좀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각성을 하니까요. 매번 이렇게 뒤에서 서 계실 수도 없고 책에서는 이제 팁 같은 거를 11가지 정도 다는데 그걸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배경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뇌라는 게 다른 신체 기관과 다르게 성인이 되면서까지 되게 천천히 발달을 해나가는 기관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단기간에 주의력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 있는 주의력을 낭비를 하지 않거나 효율적으로 쓰게 만들까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저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메모를 잘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편이죠. 근데 이 루틴을 만드는 게 사실 말은 쉬운데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좀 팁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여기서의 루틴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한 행동에서 다른 행동으로 넘어가기까지 그 과정을 수월하게 단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동 순서를 의미함인데요. 운동선수들이 본 경기를 뛰기 전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정신통일을 한다든지 가수가 라이브 공연 전에 입술을 푼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의미함이죠. 이제 조금 감이 오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공부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공부의 개시거든요. 책상에 앉으면 애들은 어떻게든 하는데 안 앉죠. 노는 시간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방법으로 뭐 수학 공부를 하기 전에 좋아하는 노래 한두 곡을 들어본다든지 끝나고 나서 할 일의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여기서 할 일 체크리스트는 자기에 대한 보상이겠죠. 무슨 게임을 할까 이런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해보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도록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틀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일수록 좋죠. 그다음에 이제 주의력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할 때 메모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메모 잘하면 좋다는 거 이제 누구나 되게 좀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잘하게 시킬 수 있고 어떻게 좀 안 까먹게 할 수 있을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메모를 일단 하는 목적은 기억력이 유지되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기 전에 중요한 정보들을 남기려고 메모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메모의 요령을 잘 모르는 채로 우직하게 메모를 하면 정신적인 에너지의 가성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메모는 수업 시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적어야겠다 해서 하는 게 메모가 아니고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된 걸 판단해서 축약해가지고 놓치지 않게끔 키워드라도 좋으니까 하는 중간중간에 적는 게 메모거든요. 메모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메모를 적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메모를 읽는 연습도 중요해요. 이게 적고 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그걸 다시 보고 해독하는 과정을 거쳐야 메모로 적지 않은 이외의 부분들까지 놓치지 않게 되거든요. 또한 메모는 지나치게 현란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단순화되고 정형화된 메모가 좋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좀 잘 안 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이제 뭐 병원에를 데려가야 되는지 뭐 어떨까요? 주의 집중력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적어도 학교 입학하기 전 1, 2년 정도에는 한 번쯤 와보시는 걸 권유드리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자신감을 좀 되찾고 좀 더 뭔가 학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감을 잡고 준비가 된 상태로 입학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진단은 그럼 이걸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희가 아이랑 이제 면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찰을 하지요. 주의 집중이 유지되는 그런 강도라든지 대화를 전환했을 때 주의력이 얼마나 잘 전환되는가, 동시에 여러 가지 주제를 얼마나 잘 따라오는가, 한 자리에 얼마나 가만히 잘 앉아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의 면담도 되게 중요하죠. 가정에서의 아이의 모습은 어떤가, 아이의 어떤 모습으로 어머니가 제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가. 그래서 만약에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의 대표적으로 지능이라든지 컴퓨터로 하는 여러 전산화된 주의력 검사라든지 이런 걸 실행해 보기도 하고요. 이게 이 나이 또래 때는 또 불안이 높은 게 주의력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기질적인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보다 객관화된 데이터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뇌파를 찍어본다든지 이런 다른 도구를 사용한 진단 기법을 더해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단을 혹시 받게 됐다면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사실 좀 걱정이 되고 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한 점들인 것 같은데요. 좀 어떤가요? 교과서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보호자 교육과 약물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가 이제 시간 대비 효율이 높고 빠르다고 알려져 있기는 해요. 약물 치료는 이제 아이에게 주의력이 나아지는 거라든지 충동성 개선이나 침착해지는 데 모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보통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작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올려나가죠. 저희가 이제 주로 신경 쓰는 부작용은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잠을 늦게 잔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약의 종류에 따라 있을 수 있고요. 더불어서는 너무 긴장해서 아이가 조금 가라앉아 보여요. 또는 긴장해 보여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치료 기간도 많이 궁금해라 하시죠. 근데 교과서적으로는 1, 2년 정도 먹고 약을 끊어보고 다시 이제 약을 유지할지 말지 평가를 해보자고 하시는데, 이제 매번 검사를 할 필요는 없고 실전에서는 보통 뭐 크게 부담이 없는 방학 때 줄여보시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요. 뇌 자체가 워낙에 느리게 성장하는 기관이니까 이게 약의 투여 기간도 좀 길어지는 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방송을 여러 부모님들이 보고 계실 텐데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뭐 집중력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께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주로 진료실에서 비유를 드리는 거는 아이에게 이제 학습을 시킨다라는 게 음식에 비유해서 이제 음식을 소화시키게끔 도와주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이에게 식사를 즐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아이한테 이제 공부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 동기가 높아야지만 주의 집중력이 유지가 되거든요. 무조건 우직하게 이제 많이 하는 것, 참고 견디는 것만을 이제 우리가 흔히들 노력이라고 강조하는데,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섭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다뤘는데 그 내용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공부하는데 성장하는 마음 책을 한번 사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이 좀 도움이 됐다면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